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작곡가 김형석 씨와 말씀 나눕니다. 김형석 씨는 K-팝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가나다송을 만들고 지난 35년 동안 쓴 본인의 노래 1,400여 곡의 사용권도 내놓았는데요. 최근에는 그의 곡으로 만든 한국어 공부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중음악 작곡가로 K-팝의 대부가 됐을까요? 작곡가 김형석 씨 지금 만나봅니다. 김형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끝에 가나다송을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알파벳 A, B, C, D, E, F, G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네, 알잖아요. 네. 우리 가나다송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렇게 되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네. 아이야, 어이요, 네, 맞아요. 어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의뢰를 해줘서 네네. 약간 비틀즈 같은 느낌으로. 아. 예, 그 다음에 비틀즈나 이런 이 친구랜다. 다시 할게요. 네. 비틀즈가 이렇게 장음계, 단음계도 많이 썼지만 모드를 많이 썼거든요. 중세 시대의 그런 락이 또 그런 모드를 많이 쓰고 그래서 약간 네네. 모드도 사용하고 그 예. 느낌을 좀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정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 예체능 쪽은 아무래도 조금 그 피가 좀 타고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형석 작곡가님도 부모님한테 그런 네. 재능을 물려받으신 거죠. 네, 저는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셨고요. 평생. 네. 어머님이 또 피아노 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셨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좀 제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 속에서 잘하셨겠어요. 예, 집에서 이렇게 피아노 한 대 놓고 엄마가 레슨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새벽 아니면 밤에 와요. 학교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잘 때 피아노 소리 듣고 자고 또 일어날 때 피아노 소리 듣고 일어나고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게 저한테는 큰 어떤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도 처음에 어머니한테 배우셨어요? 네네네. 어머님한테 배웠죠. 예, 그럼 그때부터 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요. 보인다고 했나요? 기억에 어렴풋 나는 기억은 그 자 있잖아요. 삼각자나 이렇게 줄자로 아니 줄자가 아니고 자 30cm 자로 네. 손가락을 많이 맞았던 기억이 틀리면 그걸로 때리니까 엄하게 가르치셨네요. 엄하지는 않은데 엄마가 그 재미 붙이신 것 같아요. 틀리면 때리는 거. 예전에 저희 그 30cm 자로 손바닥 많이 맞았어요. 네, 뭐 그렇게 이제 손가락 잘못 짚으면 미스터치 요즘은 나오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아, 그래요? 요즘 큰일 나죠.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도 있는데 옛날엔 저희 손바닥을 많이 그렇게. 맞아요. 저희 어릴 때도 많이 맞았죠. 그러면 좀 이렇게 거꾸로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맨날 좋아서 할 수만은 없죠. 네. 근데 그나마 천성이 저번 그러니까 얘도 말씀드렸지만 51% 중에 그 1%가 이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51%가. 예. 네, 그리고 또 지겹죠. 근데 지겹고 힘들 때도 있고 뭐 피아노 치기 싫어서 피아노를 닦을 때도 있고 혼자. 예. 그 앉기 싫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할 게 없으면 이제 음악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마감이 임박했다거나. 네. 근데 그거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 지루함을 견뎌내고 그걸 계속하는 것이 저는 재능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도 내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본인이 느끼던 옆에서 얘기를 하던 처음 느꼈던 시기가 언제인가요? 글쎄요. 이제 한양대 음대 작곡과를 입학했을 때 네. 건반 화성학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피아노 치면서 이제 화음 붙이는 시간인데 네. 그 시간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 머리 되게 아픈 과목으로 제가 들었던 거 아프긴 하죠. 왜냐하면 그게 코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화성을 알아야 되고, 네. 뭐 전조나 뭐 여러 가지 그 기법들, 음악의 기법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또 친구들도 그 코드 이렇게 바꿨어, 화성 이렇게 바꿨어, 뭐 이렇게 되게 좋아라 해주고,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또 클래식 전공하셨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음악 하셨으니까는 음악 하는 거는 많이 뒤에서 밀어주셨어요? 아니요,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음악을 한다는 것이 일단 어렵고 힘든 길인 걸 알고 계셨고 배고프다고 어른들은 흔히 얘기하시죠. 또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왜냐면 그때는 실용음악가가 없었거든요. 네. 클래식만 있었으니까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또 여동생이 또 셋이에요. 제가 이제 장남이고 근데 그 아버님이 선생님이셨는데 네. 그 월급으로 유학을 보낼 형편도 또 안 되시고 그래서 또 음악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라고 계속 종용을 하셨죠. 네.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피아노 앞에 못 앉게 하셔서 예. 교회를 또 나갔고 거기서도 피아노 치고 놀았고 어떻게든 어디든 가서 막 그러고 예.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고3 때 이제 대학을 떨어지고 음대 썼다가 떨어졌거든요. 마음대로 썼다가. 네. 아버지 재수할 때 이제 그때 이제 겨우 허락을 하셨는데 제가 음악을 안 시켜주면 밥 안 먹겠다고 네. 한자 단식을 이렇게 끊을 단자 먹을 네. 식자를 거의 그림 그리다시피 해가지고 오, 단식 투쟁까지. 네, 했는데 한 반나절 가고 끝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을 그때 이제 정식으로 화성학 선생님도 붙여주시고 네. 네, 피아노도 이제 정식으로 또 다시 배우고 예. 뭐 그 전에도 이제 피아노는 쳤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한양대음대를 들어가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음악 좋아하셨는데 혹시 가수 해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요,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예. 없었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무대에 서는 게 그렇게 큰 열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피아노 앞에서 있고 그냥 그 피아노 치고 뭐 편곡 작곡하고 뭐 이런 게 재밌었지. 네. 무대에 서서 확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거를 부러워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피아노 있는 장소가 좋았지. 작곡가가 되실 운명이셨네요. 예. 근데 또 그 무대에 만약에 쓸 욕심이 있었다면 아마 더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피지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이제 클래식을 하시다가 대중음악을 해보겠다 결심했을 때의 어떤 결정적인 뭐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한양대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 선배 중에 유재하라는 분이 전설이었어요. 네. 그때 조용필의 사랑하기 때문에 작곡을 해줬고 그 원래 조용필 씨가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불렀군요. 처음 불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이 하도 유재하 막 이래서 그 전설이 막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몇 번 이렇게 학교로 오셔갖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막 이제 형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앨범을 내셨어요. 유재하의 1집이죠. 음반을 내는데 음반 내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세상을 뜨셨는데 그 음반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명반이죠. 네. 뭐 대한민국 가요사의 길이 남을 명반이죠.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보통 명반은 버릴 곡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버릴 의미 없어요. 버릴 의미 없다. 예. 그리고 모든 장르 보사노바, 그다음에 발라드, 락, 미디움 템포 혹은 클래식 미뉴엣 뭐 할 거 없이 그 쓰여진 곡들의 장르가 너무너무 다 훌륭한 곡들이고 특히 가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듣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추억도 묻어 있고 하니까. 네네. 지금도 들으면서도 편곡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센스가 뛰어나고 네. 하여튼 제가 살면서 가장 최고의 명반이 뭐냐고 꼽으라면 주저없이 유재하 1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저도 그 유재하 씨가 그 떠났던 그 해 그 늦가을이었던 네, 것 같은데 11월 1일. 예. 예. 저 학교 방송국에 있어서 그 12월까지는 유재하 음악만 틀었던 기억이 나요. 네. 좀 그 속에서 그냥 살았던 그 기억이 나요. 정말 다시 들어도 지금 그렇죠. 들어도. 네, 맞습니다. 네. 그 살아계셨다면 케이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상상도 좀 해봐요. 그렇네요. 네. 더 풍요로워질 수도 다양해지고. 있었겠다. 네. 예.
그 유지아 씨의 명곡 사랑하기 때문에 조용필 씨가 먼저 불렀구나 하는 네, 걸 먼저 저는 불러줬어요. 알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조금 친분은 없으셨어요? 많은 친분은 없었죠. 왜냐하면 예. 일단 어려운 선배님이셨고, 예, 뭐 거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예. 예, 선배님이셨고 몇 번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1학년 때니까 뭐 대중음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없었었어요. 저는 이제 네. 지휘자 되고 싶었고 영화음악 작곡가 되고 싶었고 이럴 텐데 그 형이 제 이제 어떤 인생의 직업의 판로를 바꿔놓은 거죠. 대중음악으로 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냥 네, 나도 이런 곡 쓰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유지아 씨 그 혹시 하면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게 있으세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재하 형이 그 재밌는 얘기인데 네. 우리 때는 구차 등록이라는 게 있었어요. 구차 등록. 그게 뭐냐면 학점을 어떤 과목을 못 따면 한 학기를 들어야 돼요. 졸업이 안 되고. 아까 8학기 만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졸업 못해서 9학기를 아홉 번째. 그 과목을 듣는 지금도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추가 학기 아닌가요? 추가 학기 같은 거죠 일종의. 예. 재하 형이 합창 수업을 많이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오. 그 졸업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그 분이 유지한지 모르고 예. 왔는데 우리 보고 1학년 합창 수업이 어딘가요? 이래서 내 속으로 예. 그 공부 안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선배 중에 왜냐면 학교에서는 못 봤으니까. 그렇죠. 저 따라오세요. 막 이제 1학년 예. 그 실쭉셀쭉 그 잘난 척하는 그 때였는데 제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나영수 선생님이 이제 합창 수업에 이렇게 출석을 예. 부르는데 유재하 그러니까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바로 딱 쳐다보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되게 막 그때 그게 기억이 나요. 처음 뵀을 때 그랬죠. 예. 그리고 가끔 학교 오면 인사도 하고 네. 피아노 코드도 이렇게 쳐봐주기도 하고. 오늘 방송 최초 공개죠 이거 사연? 이거 최초 공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유재하 씨 때문에 이 대중음악으로 진로를 바꿨다면은 그동안에 많이 쓴 곡 중에서도 좀 영향을 받은 곡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DNA라 그러잖아요. 네네. 1,400곡을 썼다면 그 1,400곡 안에 재하형 DNA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예. 그 사랑이라는 이유로가 이제 대중에게 처음 알려진 작품이고 네네네네.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발표했던 곡들이 인순이 씨하고도 작업을 뭐 하셨고 이별 연습도 있고 또 네. 광석영 일집의 너에게도 있고 네.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광석 씨 곡이 이제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곡인데 처음에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동물원 그 형들의 작업실이 네.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갖고 뭐 그때 당시에는 맨날 이 신촌에서 이제 예. 술 먹고 이럴 때잖아요. 네네네. 대학생 때. 그러면서 이제 소개받고 하면서 이제 그 형들 작업실 가서 하면서 이제 친분을 쌓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동물원 형들 처음 알게 됐고 네. 광석이 형이 이제 동물원에서 이제 솔로 앨범 나올 때 그때 이제 곡을 주게 됐고 예. 아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어떤 음악에 대한 케미가 훨씬 더 행복했던 시대. 네. 왜 나이 들수록 미래가 더 불안해요. 그래요. 네. 젊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큰 소리 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래서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그러면서 형이랑 맨날 그 이제 신촌 이런 데서 막 술 먹고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예. 뭐 이런 때죠. 근데 저는 그 사랑이라는 이유로는 처음에 김영석 작곡가님이 쓴 걸 몰랐을 땐 김광석 씨가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김광석 씨 느낌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노래를 표현하는 사람은 가수니까. 네. 그게 그 뒷단에 있는 작사 작곡가의 이 사람의 곡 스타일이야보다는 광석영이 결국 표현을 무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유로가 사실은 되게 여리게 사랑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광석영은 소리를 그쵸. 토해내잖아요. 맞아요. 사랑이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정반합처럼 어울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전 되게 여리게 썼거든요. 가사도 여리잖아요. 나의 눈물이 너의 뒷모습 뭐 가득 고일 뭐 이게 근데 우악 이렇게 웅변하듯이 부르니까
훨씬 더 슬프다고 해야 되나? 더 아련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랑이라는 이유로가 대중들의 또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큰 게 한 방이 제가 생각이 나는 건 김건모 씨. 아, 첫인상. 네, 김건모라는 사람을 이제 각인시키셨잖아요. 네. 아, 건모, 예. 서울예전 때부터 이제 또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아름아름 친구들끼리 음악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라인 기획 김창완 프로듀서 형에게 소개시켜주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편곡하고 곡 쓰고 막 이럴 텐데, 좀 빠른 곡, 재즈한 빅밴드 스타일의 하지만 댄스 느낌도 나는 뭐 이런 곡을 좀 필요로 해서 네. 그때 이제 첫인상이라는 곡을 쓰게 됐죠. 이제 이게 히트하고 난 다음에는 작곡 의뢰가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예. 곡이 히트하면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제작자분들이 이렇게 우환히 이렇게 몰려가요. 네. 아, 요즘 누가 잘 나간다 그러더라. 그럼 우 갔다가 또 얘가 잘 나간다더라. 또 일이 또 우 갔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첫인상이 이제 히트를 해서 그다음부터 작곡의 일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보니까 뭐 줄줄이 김건모, 신승훈, 박미경 뭐 줄줄이 막 히트곡들이 나와서 거의 뭐 신의 손처럼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너무나 감사한 시기였고요. 예. 그때 뭐 김원준 뭐 그리고 또 이제 편곡도 하고 건반도 쳤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예. 막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내 자신을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느낌? 네.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쭉 가는 느낌? 근데 왜 작곡가들도 그 영감이 막 그 포텐셜이 터지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저 아는 어떤 작곡가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평생의 히트곡들이 전 시기에 걸쳐서 골고루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 막 집중적으로 딱 터져나와요. 나오죠. 예. 그만큼 의뢰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수 그 의뢰를 많이 받았다는 거는 네. 그 와중에 낚싯대 들이우듯이 좋은 가수가 탁탁탁탁 걸렸다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행운인 거예요. 그게 예.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이래서 이 뭔가 한 게 아니라 실제 나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찾아주는데 좋은 가수분들도 있고 그게 내 곡하고 어떤 인연이 닿았고 예. 이런 것들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크죠. 근데 막 쏟아지면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 많은 곡들의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쓰면 그게 쉽지가 않은데 예. 그 전에 연마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그 아이디어나 모티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발표 안 한 거 많이 쟁여놓고 예, 계시죠? 쟁여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핸드폰으로 녹음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예. 피아노 치다 그때 막 녹음해요. 그럼 이제 왜냐하면 내가 써놓고 잊어먹을 때도 많잖아요. 이게 직업이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예. 다 기억 못하니까. 막 자다가 일어났어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 그래요. 저는 잘 때는 그냥 자거든요. 누가 어머가도 모르게 자기 때문에. 그건 복입니다, 진짜. 아, 근데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작업 네. 방식의 차이니까. 근데 이제 계속 그 저장해놔요. 그때 예, 그때, 잊어버리지 그때. 않으려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비상금 꿀단지 꺼내 먹듯이 꽃감 꺼내 먹듯이 네. 쭉 빼가지고 또 조립하고 또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어떤 형태가 나오고 예. 그게 결국 환경과 생활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창작자로서의 환경과 네. 그렇게 하는 생활. 예,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 계신 거죠. 그 사실은 우리 가요 초창기에는 작곡가들의 힘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무슨 사단, 뭐 박춘석 사단 가령 이런 식으로 요즘은 다 사단이 났죠. 맞아요. 사단이 났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 가수들이 어떤 작곡가의 어떤 그림자도 밟으면 안 스승님으로 모시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제 전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옛날에 그런 시기가 예.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가수들만 막 주목받고 가수 작곡가들은 좀 이렇게 뒷전에 있다가 김영석이라는 작곡가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전면에 그랬나요? 작곡가가 나서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전 좀 들고요. 아, 보니까는 작사 작곡도 하셨지만 프로젝트 기획도 많이 하시고 뭐 작곡가 객원 보컬 만들어서 팀도 이루시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개인 브랜드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진짜 의도해서 한 건 아니고요. 네. 워낙에 작업을 많이 90년대 하다 보니까 네. 내 노래 다 모아놓고 리메이크 해보고 싶어. 이래서 이제 에이스 앨범이 나와서 그때 네. 제 곡들을 다른 가수가 부르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엔 또 김영석 이드 프렌드 2010년도 뭐 이렇게 그 작업들을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포터블 그루브 9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밴드는 다 이제 사람들이 내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가수들이나 제작자분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런 곡만 의뢰해요. 발라드, 미디움, 감성적인 거. 근데 예. 저는 되게 시부야 K나 좀 이렇게 막 일렉트로닉한 것도 하고 해보고 싶은데 아무도 의뢰를 안 하는 거예요. 주문이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들어서 그냥 팀 만들어서 내가 내보기도 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음악, 가수들이 원하는 음악,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음악이 다 따로따로 있으신 건가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곡을 만들어서 가수에게 주는 과정에서도 숨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임창정 씨 노래 그때 또다시 이 노래도 원래는 좀 임자가 원래 다른 솔리드 분이었... 주려고 썼어요. 오. 솔리드가 약간 동양적인 어떤 마이너 멜로디에 R&B가 예.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써놨는데 네. 솔리드한테 아직 안 갔죠. 그 곡이. 예. 써놓기만 스케치만 해놓은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 무슨 노래방 같은 데서 이렇게 술 먹는데 옆방에서 제 노래 김건모 아름다운 이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누군데 저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노래를 저렇게 잘하지? 그렇게 봤더니 이병헌 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헌 씨랑 예. 안면이 있었어가지고 쓱 들어갔어요. 제가. 네. 그때 임창정이 부르고 있었고 저는 창정이를 처음 본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내 노래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예. 곡을 꼭 주고 싶다. 그리고 며칠 있다 와갖고 제가 그냥 그 곡을 임창정 씨한테 주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야, 노래방에서 임창정 씨는 하나 이렇게 그렇죠. 하나 주우셨네요. 예. 하여튼 그런 계기들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죠. 예. 저 이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네, 데뷔곡. 이 노래로 진짜 많이 성시경 씨가 큰 사랑을 그쵸. 받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요를 먼저 써놓고 노래를 신곡을 가수 공모하는 사이트였어요. 네, 그때 이제 시경 씨가 내게 오는 길 내 노래를 불렀고 가수로 발탁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얼마나 행운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예. 잘 따지고 보면 옆방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임창정이었고 어머. 사이트에서 가수 공모했는데 성시경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행운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용화 씨가 부른 드라마 올인의 OST 수록곡 처음 그날처럼. 예. 이 노래도 또 사연이 있다고요. 영화를 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는 네. 김주한이 불렀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영화 1집을 제가 프로듀스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같은 비슷한 시기에 드라마에도 나오고 1집 나오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영화 그걸 이제 데이터를 갖고 가갖고 노래를 연습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예, 탐이 났나 봐요. 그래서 야 영화야 네가 불러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해서 영화가 부르게 됐고 네. 아직도 마음이 아픈 건 그러면서 일집도 하고 이제 영화가 이제 세상 뜨기 한두 달 전에 이제 저녁 먹고 술자리 하다가 형 저한테 또 곡 주실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진짜 영화를 위하는 마음에 영화야 작곡가들을 많은 작곡가들한테 곡을 받아보고 네 스타일을 또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아 이랬거든요. 거절의 뜻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였을 표정이 너무 서운해한 표정인 거예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세상을 이제 떴는데 그게 아직도 마음에 얹혀요 가끔. 그러시겠어요. 그런 뜻 아닌데. 예. 사실 김영석 씨 이제 스타 작곡가지만 또 요즘 박진영 씨가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핫하죠, 우리 진영이는. 예. 근데 우리 박진영 씨 스승으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 A부터 Z까지 가르쳐 주셨다고 하던데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박진영 JYP는 네. 김건모 공연에 이제 백댄서로 알게 됐어요. 원래 건모 공연의 백댄서였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알게 됐고, 근데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항상 배우고 싶어 했고, 그래서 가르쳐주면 보통
코드 가르쳐주면 한 곡 써오잖아요. 근데 두세 곡씩 써오고 그 곡이 다 가사가 붙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떤 풍경을 머리에 그리는 거죠. 예. 음악 플러스 네. 상황도 그리고 되게 그게 독특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1, 2년을 뭐 거의 생활하다시피 했고 근데 사실은 이게 교류지 내가 일방적으로 진영이한테 뭘 가르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영이가 좋아하는 댄스곡 음악이라든가 R&B라든가 그런 디스코 힙합 이런 음악들을 저한테 많이 들려주고 그 앞에서 또 형 이런 여기서는 이런 춤이 어울려 뭐 이러면서 저도 배우고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서로. 네네. 그러니까 나도 그럼 내가 화성학이라든가 음악적인 어떤 이론 또 뭐 이런 내가 잘하는 것들도 진영이한테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교류한 거지 그 일방적으로 스승 제자처럼 예. 야 이렇게 저렇게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뭐 박진영 씨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한마디 딱 하면 그 이제 완전히 원포인트 랜스처럼 네, 그 감각이 뛰어나고 성실하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굉장히 처음부터 적극적인 분이셨네요. 예, 본인이 뭘 예.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 가니까 어떤 그런 일가를 크게 또 이룰 수 있겠죠. 그런 얘기도 주변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박진영 씨 저 소질이 있어서 잘못 가르치면은 호랑이. 네 밥그릇 뺏어갈 거야. 그런 얘기 실제로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제 뭐 가르쳐주고 나도 누구한테 배운 거잖아요. 내가 어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통이 크시네요. 제가 통이 큰 게 아니라 만나서 뵈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자극하면, 그러니까 나한테 그 열정으로 날 자극하면 내어주는 스타일이지. 네, 네. 내가 막 조련하고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재능 있는 사람이 앞에서 막 뭘 하면 그게 나도 동화되는 전도체 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 나는 네. 천성이.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막 목줄 잡고 가르치고 이거 잘 못해요.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가져가. 나는 그 자극이 좋은 거예요. 예. 그런 어떤 그의 바이브가 되게 좋은 거죠. 꼭 그늘이 있으신 분이죠. 예, 그늘이. 네. 인생의 생의 그늘. 아, 그래도 양면적으로 해석이 되네요. 예. 아,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오늘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사실 그 김영석 작곡가님의 어떤 작곡 노하우도 좀 제가 네. 궁금하고 그런 점이 많아서요. 예.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얘기를 알겠습니다. 나눠봤으면 불러줘서 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쑥스러워하시는 표현인데, 네, K-팝 대부 네, 스타 작곡가 김영석 씨였습니다.